그림책 뽕뽕뽕. 라푼첼, 아람. 마녀의 정원에 난 파릇파릇한 상추는 정말 탐스러웠어요. 어쩜 저렇게 싱싱할까? 한 입만 먹어보았으면. 곧 아기를 낳을 부인은 하루 종일 상추 생각만 했어요. 부인은 결국 상추를 몰래 훔쳐 먹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마녀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화가 난 마녀는 부인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빼앗아 버렸어요. 마녀는 아기의 이름을 라푼첼이라고 지었지요. 라푼첼이 12살이 되자 높디 높은 탑에 가두었지요. 탑에는 올라가는 계단도 문도 없었어요. 맨 꼭대기에 창문 하나만 달랑 있을 뿐이었어요. 높디 높은 탑에는 마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라푼첼, 라푼첼!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드리렴! 라푼첼이 창문 아래로 금빛 머리카락을 주르륵 늘어뜨리면 마녀는 밧줄처럼 타고 올라갔어요. 반짝이는 금빛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출렁일 때면 탑 전체가 눈부시게 환해졌어요. 라푼첼은 점점 자라 아름다워졌고 마녀는 점점 늙어 힘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마녀는 라푼첼의 금빛 머리카락을 만지면 힘이 되살아났어요. 마치 금빛 머리카락에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루는 라푼첼이 머리를 빗으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왕자가 라푼첼의 노랫소리에 끌려 탑 둘레를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그렇지만 계단이나 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때마침 늙은 마녀가 탑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드리렴! 그러자 금빛 머리카락이 주르륵 내려왔어요. 다음 날 왕자는 탑 아래에서 늙은 마녀 흉내를 냈어요. 라푼첼, 라푼첼!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드리렴! 금빛 머리카락이 내려오자 왕자는 재빨리 탑 위로 올라갔어요. 왕자를 본 라푼첼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껏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왕자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라푼첼이 정말 아름다웠으니까요. 왕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라푼첼은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라푼첼이 말했어요. 탑에서 나가려면 비단실이 있어야 해요. 그 실을 따 사다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왕자는 매일 저녁 라푼첼을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비단실 한 타래씩을 가져다 주었지요. 비단실은 어느새 사다리를 만들 만큼 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푼첼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왕자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죠? 꼭 늙은 마녀 같아요. 탑으로 올라온 건 다름 아닌 늙은 마녀였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들여? 용서할 수 없어! 늙은 마녀는 라푼첼의 금빛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고는 라푼첼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쫓아냈지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는 탑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드리렴! 늙은 마녀는 잘라버린 라푼첼의 머리타래를 내려뜨렸어요. 왕자가 탑 위로 올라가자 늙은 마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푼첼은 내가 멀리 쫓아버렸다. 나쁜 마녀 같으니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왕자는 늙은 마녀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왕자는 그만 탑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높은 탑에서 떨어진 왕자는 두 눈을 다쳐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두 눈을 잃은 것보다 라푼첼을 잃은 것이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왕자는 앞을 더듬으며 라푼첼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아, 꼭 라푼첼의 목소리 같구나. 왕자는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왕자님! 라푼첼은 왕자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라푼첼과 왕자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라푼첼의 구슬 같은 눈물이 왕자의 두 눈을 적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자의 눈이 다시 밝아져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왕자는 라푼첼을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왕자는 한쪽 무릎을 꿇고 라푼첼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어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세요. 라푼첼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는 라푼첼을 자기 왕국으로 데려갔어요.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